닉스진의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닉스진의 김지숙 부장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바이오닉스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금일 기업 설명회는 한일주 대표이사의 인사 말씀과 기업 소개에 이어 옹고펠의 CEO인 도리스 피터킨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리스 피터킨의 발표 시에는 참석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기업의 비전과 미래 전략을 한일주 대표께서 설명드린 후 Q&A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는 약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바이오닉스진의 한일주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한일주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기업 설명회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주요 아젠다 위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닉스진은 기존 주력 사업인 정보보안 사업에서 더 나아가 면역 항암 백신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안정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최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바이오닉스진의 성장 가능성, 핵심 역량, 그리고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바이오닉스진 대표이사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진 대표는 국립암센터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생명약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콩과 미국 등에서 바이오텍 투자에 대한 다수의 경험으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닉스진은 어떤 회사인지 그동안 저희 성공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새롭게 진출하는 바이오 신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닉스진의 주요 연역을 말씀드리면 1995년 닉스테크라는 사명으로 보안 솔루션 개발 업체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지난 23년간 국내의 보안 시장에서 우리은행, 신한, 농협, 하나은행, 각 지자체 등 1,400여 개의 금융권, 대기업,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확보하고 성장했습니다. 현재에도 여전히 바이오닉스진은 국내 정보 보안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닉스진은 올해 매출 구조 다변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제약 바이오 시장의 진출을 결정하였고 지난 3월 바이오닉스진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바이오 시장 진출의 첫 단추로 면역 항암 백신 개발 기업인 옹코페베이 신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 개요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고 다음 본론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 시장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진료기술의 발전으로 항암제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5%에 이르는 급속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현재 글로벌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070억 달러로 하나 12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암제 시장은 그 어떤 치료제보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제약사와 바이오 회사들이 암 정복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 종류에는 제1세대 화학항암제, 제2세대
표적 항암제, 제3세대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중 저희 바이오닉스진이 집중하고 있는 신규 사업 분야는 면역 항암제인데, 이 면역 항암제가 항암제 시장에서 큰 포션의 매출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 항암제의 시장 규모는 2022년 전체 항암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하나 8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단히 면역 항암제 치료 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란 인간이 가진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약을 말합니다. 기존 항암제에 비해 뛰어난 효능으로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개발되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 요법으로는 항암 백신,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 항암 바이러스, 칼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바이오닉스진이 집중하고 개발,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면역 항암제는 항암 백신과 MTAA T세포 치료제입니다. 지난 4월 바이오닉스진은 미국 항암 백신 회사인 온코펩의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하여 면역 항암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하였습니다. 온코펩은 하버드 의대 연구진들이 개발한 펩타이드 암 백신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다나파버암센터에서 2010년 분사한 기업입니다. 세계 주요 6개국에 등록된 면역 항암 백신에 대한 특허 전용 실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다나파버암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온코펩이 가진 신기술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온코펩의 도리스 피터킨 대표이사가 직접 온코펩과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유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온코펩의 CEO이신 도리스 피터킨씨를 앞으로 모시고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을 졸업하셨고 보스턴 대학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암백신 개발 회사인 아제너스의 부사장을 지내셨고 힐라지닉스의 CEO를 역임하셨습니다. 사누스 엔자임을 포함한 바이오 사업에서 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습니다. 온코펩의 최고 경영자인 도리스 피터킨을 소개합니다. Thank you for that introduction, and 안녕하세요. I'm here today to speak about Oncopep, a US-based biotechnology company that is in clinical stage development for novel immunotherapeutics to treat cancer, specifically cancer vaccines. 안녕하십니까. 먼저 친절한 소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는 바이오텍 회사 온코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새로운 면역요법, 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I'd like to thank our colleagues at BioNixGene for inviting me here today to introduce you to Oncopep. And as you know from recent news, the recent investment by BioNixGene in Oncopep, this makes them our largest shareholder. And on behalf of the Oncopep team, we are very happy to collaborate and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BioNixGene in future development of our cancer vaccine, both in the US and internationally. 그리고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해서 온코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바이오닉스 진 저희 동료뿐만이 아니라 임원진들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바이오닉스 진이 온코펩에 투자를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온코펩의 직원을 대표로 해서 앞으로 세계 시장과 미국 내 시장을 위해서 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함께 성공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Today, I'd like to introduce you to how we formed as a company, how we chose the vaccine that we decided to develop, PVX-410, the indications that we are currently conducting clinical trials, specifically multiple myeloma, which is a cancer of the plasma cells, as well as future directions for the vaccines in solid tumors and new combination therapies.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그 온코펜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다발성 골수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발성 골수동이라는 것은 형질 세포에 생기는 암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다른 암이 있어서의 그 저희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미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ur core technology, which is composed of using many multiple peptides, peptides are small pieces of proteins, to target multiple cancer targets or cancer antigens, was originally developed at the Dana-Farber Cancer Center. The Dana-Farber Cancer Center is a world-renown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for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as well as development of new therapeutics. 그리고 저희의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여러 가지의 그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백신이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그 튜머 항원을, 그 암 항원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의 핵심 기술은 세계적으로 저렴한 다나파버 암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그 암 환자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해서 새로운 요법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The concept behind developing a vaccine specifically for multiple myeloma was largely due to start with Drs. Anderson and Dr. Munchie of the Dana-Farber Cancer Center. 그리고 이 저희의 이러한 핵심 기술이 시작이 된 것은 저희가 그 다발성 골수종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이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이 두 분의 전문의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케니스 앤더슨 박사님과 이시 문시 박사님이십니다. So Dr. Anderson and Dr. Munchie are scientific founders, two of the scientific founders for OncoPep, and are both world-renowned hematologic oncologists,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multiple myeloma. 이 두 분께서 바로 저희 온코펠의 기술 창립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혈액 종양학의 전문이십니다. 특히나 다발성 골수종의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o Dr. Anderson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그리고 지금 케니스 앤더슨 박사님께서는 전 국제 골수종 학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And is the current head of the multiple myeloma department at the Dana-Farber Cancer Institute. 그리고 현재는 다나파버 암 연구소의 그 다발성 골수종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Both he and Dr. Munchie are responsible for leading many clinical trials in many drug development. They have chaired many review committees with the FDA, which is the U.S. regulatory agency, and of course are authors of numerous scientific and clinical publications. 그리고 앤더슨 박사님과 문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임상 시험과 신약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FDA의 그 검토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관련 임상 시험,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350편 이상의 전문 과학 논문을 발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our scientific founders, I'd like to speak about two of our board members, our corporate board members, specifically Mr. Mark Cohn and Mr. Bruce Downey.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그 이사의 일원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분은 마르코 코엔 그 이사님과 브루스 도니 이사님이십니다. Mark is the chairman of the board for OncoPep and is a co-founder of the company. He is also the co-founder of a number of additional biotechnology companies. 그 마르코 코엔 씨는 저희 이사회의 회장님을 역임을 하고 계시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바이오텍 그 회사의 또 임원진 이사를 역임을 하셨습니다. 공동 창립자이시기도 하시고요. And is the trustee of the Dana-Farber Cancer Institute,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formed the company with Drs. Anderson and Dr. Munchie. 그래서 또 이분께서는 저희가 그 닥터 앤더슨과 닥터 문시 박사님과 그 협력을 해서 저희 온코팩을 생각하시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Bruce is also a co-founder of OncoPep and the former CEO and chairman of Bar Pharmaceuticals. 브루스 도니 씨도 저희 공동 창립자이시고요. 예전에 그 바 파마스티컬스의 전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He is currently a partner at New Spring Capital Private Equity Fund. 그리고 현재는 프라이빗
주시기도 하십니다. And along with me will be a board member of BioNixGene. 그리고 이 두 분께서는 아마 그 바이오닉스진과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In addition to our corporate board, we have a sound scientific advisory board composed of both Dr. Anderson and Dr. Munchie, who I spoke about a few minutes ago.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나파마 연구소의 케네스 앤더슨 박사님, 그 니킬 몬시 박사님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As well as Dr. June Bay, who is actually the investigator who developed the peptide design that we use today in the vaccine. 그리고 그 다나파마 연구소의 배준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백신에 사용한 펩타이드를 개발하신 인베스티게이터 실험자이십니다. In addition to the Dana-Farber team, we also have Dr. David Scheinberg from Memorial Sloan Kettering in New York and Dr. Jim Millay from the Moffitt Cancer Center in Florida. 그리고 그 다나파마암 연구소 외에도 데이비드 슈인버그 박사님께서는 메모리얼 슬로우 캐터링 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뉴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모핏 암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그 제임스 뮬러 박사님도 저희 과학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연구소는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We chose these individuals to join us for their experience both in multiple myeloma and other hematologic cancers, but also for their vast experience in cancer vaccine and immunotherapeutic development.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저희 자문에 모신 이유는 그 다발성 골수종의 뿐만이 아니라 혈압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암 백신에 대해서 폭넓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Okay, next slide, please. So now I'd like to switch gears a little bit and talk about immunotherapeutics and our place with the cancer vaccine within immunotherapeutics.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면역요법과 그리고 면역요법에 있어서 암 백신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o as you know, immunotherapy has become a dominant force in the treatment of cancers. 그리고 면역요법이 지금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Recent discoveries has led to a rebirth in some of the older technologies, including antibodies, immune modulators, and cancer vaccines. 예전에 있었던 당근 항체 요법이라든지 면역조제제 요법에 함께 또 다른 새로운 그런 그 치료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And I should say immune modulators are agents that enhance the patient's ability to mount in a response to a specific antigen. 그 면역 조절제라는 것은 특정한 항원에 대해서 신체 내 면역 반응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So in addition to looking at some of the older approaches in immunotherapeutics, there's also a focus on some newer approaches, including checkpoint inhibitors and adoptive T-cell therapy.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면역요법, 장골 항체라든지 면역조절제를 활용한 요법 외에도 새로운 요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체크포인트 억제제와 적응지 세포를 활용한 요법입니다. Adoptive T-cell therapy includes both CAR T cells, which are engineered T cells, as well as the simpler approach, which is educating the T cells outside of the body. 적응 T세포 요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카트셀 요법과 그리고 다종양 관련 항원 T셀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카트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된 T셀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종양 관련 항원 T셀은 그 T셀을 트레인을 시켜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So recent discoveries has again not only increased focus on some of the older approaches and newer approaches, but have encouraged many companies to look at combinations of all of these approaches. 그리고 기존에는 예전에 있었던 면역요법과 그 새로운 그 면역요법들 이것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많은 그 제약업계라든지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이 나와 있는 요법들을 컨비네이션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o I mentioned Oncopep is developing a cancer vaccine, so in this space, and while there are many different approaches to cancer vaccines, we have chosen to work with peptides. And peptides train the patient's immune system to target specific cancer antigens or cancer proteins.
그 여러 가지 암 백신에 대한 그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온코펠에서는 펩타이드를 활용한 암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펩타이드를 활용을 해서 그 면역체계에 있는 T셀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튜머 항원, 그 암 항원을 공격하는 기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We believe this approach is both effective as a monotherapy, but also provides many opportunities to combine with these other modalities. 그리고 저희가 이 펩타이드를 활용한 저희 온코펠의 암 백신은 그 단독요법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뿐만이 아니라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치료법과 함께 병용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how do these peptides work together as a drug? So we formulate these 4 peptides, in our case, as a single injection, and it is injected into the body much as you would receive a flu shot. 그러면은 어떻게 이 펩타이드가 이 치료법으로서 활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펩타이드를 만들게 되고 이 펩타이드를 그 백신으로 만들어서 인체에 그 독감 주사와 같이 그 주사를 하게 됩니다. And I mentioned these peptides are small pieces of protein, and they're represented by these triangles in the drawing. 이 펩타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그 단백질 입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왼쪽 편에 나와 있는 노란색 그 트라이앵글 세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So the role of these peptides are to be introduced to a T cell, and in this case, it's something we call a cytotoxic T cell. 그리고 이 그 펩타이드가 T셀에 도입이 되는데요. 이 T셀은 저희가 세포독성 T셀이라고 부릅니다. These educated T cells, and that's what meant by these little marks here, are then looking for these peptides. 그리고 이 펩타이드가 신체 내로 들어가서 신체 내에 있는 T셀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런 이후에 이 암세포에 있는 이 펩타이드를 찾게 됩니다. And the peptides are expressed on the cell surface of the cancer cell. So this is a cancer cell.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암세포이고 그 노란색으로 그 암세포에 발현이 되어 있는 펩타이드가 그 노란색 그 세모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Once the T cell recognizes the peptide on the cancer cell surface, it attaches to the cancer cell. 그 트레이닝된 그 펩타이드로 트레이닝된 T셀이 그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펩타이드를 인식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티치가 되게 됩니다. This connection then results in the T cell killing the cancer cell. 그래서 암세포에 있는 펩타이드를 훈련된 T셀이 인식을 하고 부착이 되어서 결국에는 암세포를 사멸시키게 됩니다. Next slide, please. So I mentioned that we are targeting specific cancer antigens, and the cancer antigens are listed on this side of the slide.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암 백신은 그 몇 개의 그 튜머 항원을, 암 항원을 표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나와 있습니다. These antigens were chosen after a 5-year process of first screening 35,000 genes associated with multiple myeloma, and then taking 9 genes, which we thought were the most important to the disease. 이러한 저희가 그 항원을 찾아내기까지 그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35,000여 개의 그 유전자를 그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된 9개의 유전자를 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37개의 펩타이드를 파악을 했습니다. From those 9 genes, we selected 37 peptides, which we thought would be good immunogenic candidates.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개 유전자에서 37개의 펩타이드를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And then finally, we wound up with 4 peptides, which are now composed in PVX410. 그리고 그 37개의 펩타이드에서 저희가 4개의 펩타이드를 선별을 해서 PBX410 백신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And again, these peptides are parts of these antigens, which we now know to be overexpressed both in multiple myeloma and several solid tumors.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이 4가지의 펩타이드는 이 옆에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항원을 표적을 하고 있고요. 항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나 다발성 골수종이나 고형암에서 그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항원입니다. Our choice of antigens were further validated, as you can see in the next 2 slides, by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 prominent cancer journals
identifying XBP1, CD138, and CS1 as important cancer antigens in multiple myeloma and other tumors.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표적으로 하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슬라이드가 그 저명한 암 관련 논문이라든지 저널에서 저희가 그 표적으로 항원이 적합하다는 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once you have identified your antigens and you formed your peptides and formulated your vaccine, now you have to go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is timeline is to show the steps that you have to go through from proof of concept and safety to demonstrate clinical efficacy, and then leading to registration. 이제 그 펩타이드 항원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체 임상 시험에 그 소요되는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그 프로브 컨셉 그 원리를 증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효능, 마지막에 이제 등록을 위한 단계입니다. This can be a relatively long process, taking on average 11 to 12 years to complete. And on the bottom, I'm showing where we are today in the current programs with our vaccines, both in multiple myeloma and in a new indication for us,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그리고 보통 이러한 임상 개발 일정은 좀 긴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11년에서 1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상에 있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PBX410에 대해서 그 다발성 골수정에 대한 임상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두 번째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3중 음성 유방에 대한 그 임상 시험 현황입니다. Go to the next slide, please. So I mentioned our first indication is multiple myeloma, so I'm going to say a few words about the disease. Go to the next slide.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다발성 골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of course we focused on multiple myeloma because of the expertise from Drs. Anderson and Munchi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he antigens we selected in our vaccine.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적응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다발성 골수정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앤더슨 박사님과 문진 박사님이 이 다발성 골수정의 전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 항원이 다발성 골수정에서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So multiple myeloma is a blood cancer in which plasma cells overproliferate, eventually settle in your bone marrow, as well as your primary organs, and eventually leads to death. 그리고 그 다발성 골수정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플라즈마 셀이라고 해서 원형 세포 이상이 생겨서 골수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it presents itself in 3 stages. The initial stage we call MGUS, which is actually pretty prevalent. About 2 to 3% of people over 50 have the genetic mutations which would classify you here, but the majority of these patients do not progress. 그 세 단계로 그 다발성 골수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크롬 감마 현상이라는 단계입니다. 5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2%, 3% 정도 나타나고요. 유전적인 변이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Smoldering myeloma is an asymptomatic precursor to multiple myeloma. 다음은 무증상 다발 골수정인데요. 그 증상이 있는 다발 골수정으로 가기 위한 그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There are no treatments available for these patients. However, the disease itself is easily diagnosed, and once diagnosed, these patients are followed up every 6 months to see where their disease stands.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무증상 다발 골수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 치료법으로 이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요, 6개월마다 이 증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검사를 받게 됩니다. We believe this is an important indication to treat for our vaccine because these patients are relatively healthy, their immune systems are responsive, and they're at high risk for progression, with about 50% of the moderate to high risk patients who will progress to active disease within 3 to 5 years of their diagnosis. 말씀드린 대로 무증상 다발 골수정에 저희가 그 주요한 적응증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질병에 걸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면역 반응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무증상 다발 골수증 환자의 50% 정도가 그 다음 단계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And once you progress to multiple myeloma, while the prognosis has vastly improved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due to a number of new drugs that are available, the 5-year survival rate is 51%. 그 마지막은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약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 질병의 5년 생존율이 51%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So while there are many more treatment options in multiple myeloma, you can imagine that if you're diagnosed with smoldering myeloma, you have a high incentive to have active treatment now to stop you from progressing from an asymptomatic disease, where you feel healthy, to multiple myeloma. 그리고 지금 그 다발성 골수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일단 무증상 다발 골수증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면은 그 일단은 건강한 상태이고 면역력도 제대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치료법이나 백신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으로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단계입니다. So we believe our best indications for the vaccine in multiple myeloma is within smoldering and early stage multiple myeloma.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증상 다발 골수증과 그리고 그 초기 단계의 다발성 골수증입니다. Next slide, please. So there are about 750,000 patients worldwide who have multiple myeloma, and while this is a relatively small number, it represents about $9 billion in the drug market in 2015,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o $22 billion by 2023. 전 세계적으로 이제 7만 5천 명 정도의 그 다발성 골수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 수로 보면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 치료법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2015년 현재 90억 달러이고요. 2023년에는 2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xt slide, please. And while the incidence is not very high in most Asian markets, we believe this is because this is a disease that is undertreated because there are not a lot of treatment options, and also underdiagnosed. And what we also see is that the incidence is increasing, as you would expect, as diagnosis is improving.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보게 되면은 이그 다발성 골수증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냐면은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진단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의 환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Next slide, please. So while there are many drugs in development for multiple myeloma to this day, there are few drugs in development for smoldering myeloma, although that area is increasing as well. 많은 이 신약이 개발이 되고 다발성 골수증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증상 다발 골수증의 약에 있어서는 많은 치료법이 나와 있지 않고 개발된 약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And to my knowledge, Oncopep is the only company that is focused on a cancer vaccine that has completed a phase 1-2 trial. 그리고 이 무증상 다발 골수증의 치료에 있어서 한 백신으로서 1상과 2상을 끊는 그 회사는 온코펩이 유일합니다. Next slide, please. So I mentioned PVX410 is composed of 4 short peptides. That means that these peptides are composed of 9 amino acids.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PDX 사용 같은 경우는 4개의 작은 펩타이드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9개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And this vaccine is designed to target the antigens I mentioned before, XPP1, CD138, and CS1, for a specific tissue type, HLA2.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PBX410 백신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암 항원을 표적을 하고 있습니다. XBP1, CD138, 그리고 CS1인데요. 이런 항원은 HLA-A2 티슈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항원입니다. So the next 3 slides, I'll start with XBP1, are really to provide you with information that shows that these antigens are important in multiple myeloma, as they're highly overexpressed, not just in our analysis, but in several publications. 그리고 다음 3개의 슬라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3개의 항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항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발성 골수증에서 바닥에 발현이 되고 있는 항원들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연구도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So XBP1 is the most novel target, and again, to my knowledge, Oncopep is the only company that is focusing on targeting XBP1. 그리고 XBP1 항원을 보시면은 저희 온코펠이 이 항원을 표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Which is highly overexpressed in multiple myeloma as well as several solid tumors. 그리고 XBP1 항원 같은 경우에는 다발성 고술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고형암에서도 높게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CD138 is a more common target in multiple myeloma, although this too is overexpressed in several solid tumors. 다음은 CD138인데요. 특히나 가장 유명하게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또 타겟팅을 하고 있는 항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발성 고술종뿐만이 아니라 여러 고형암에서도 많이 발현이 되고 있는 항원입니다. Next slide, please. And CS1 is probably the most commonly targeted antigen. It's also called SLAM-F7. 다음은 CS1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표적이 되는 항원입니다. It's probably the most common target in multiple myeloma. 특히나 다발성 고수종에 있어서 가장 많이 타겟되는 항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you can see here an example of a collection of multiple myeloma cells which has been stained to look for CS1. You can see that it's expressed in almost every cell. 그리고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다발성 고수종 세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CS1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Okay, so let's go to the next slide. So as I mentioned, we took PVX410 and conducted our first phase 1/2 trial in smoldering myeloma, and these patients were moderate to high risk for progression to active multiple myeloma. 제가 말씀드린 대로 PVX 410에 관련해서 저희가 임상 1상과 2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표적 집단은 다발성 고술종으로 진행 가능한 무증상 다발 고술종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The trial, which was completed at the end of 2016, was composed of 22 patients with 2 treatment arms. 그리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환자 전체 참여 환자 수는 22명이었습니다. The first arm was a monotherapy to establish safety and immune response. The second was a combination with an immunomodulator, which I mentioned earlier, lenalidomide, which is manufactured by the Celgene Corporation. 그리고 이 임상 시험은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저희 백신을 사용한 단일요법을 하는 것이었고요. 안전성과 면역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진에서 만들고 있는 면역 조절제 레나리 도미드를 사용한 병력요법 시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ow safety, immune response, and we also looked at clinical response, although this is a very short treatment regimen. 그리고 저희가 이 임상을 진행한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는 안전성과 그리고 면역 반응과 그리고 임상 반응을 검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계간 치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이죠. As expected, the drug was safe as a single agent and in combination. 저희가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요법이든 병용요법이든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ut most important to us, we were able to demonstrate in all of the patients a vaccine-specific immune response, meaning the patients were demonstrating an immune response to the peptides that we injected.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백신을 투여한 환자에 있어서 펩타이드가 들어있는 백신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아주 면역 반응이 향상된 결과를 또 얻었습니다. And this response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vaccinations, and also very interestingly for us, once we stopped treatment, the response persisted.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백신의 투여 수가 증가할수록 면역 반응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을 보시면은 저희가 치료를 중단한 후에도 이런 면역 반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next slide, please. So we were very excited about the results from the phase 1/2 trial, particularly in the combination arm. And as I said, we completed the phase 1/2 trial in 2016. Our next step for smoldering myeloma is a combination, again with a drug by Celgene, which is called an HDAC inhibitor, and it's expected to start in June of this year.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아주 좋은 결과를 저희가 1상, 2상을 하면서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험이 2016년도에 완료가
되고요. 그 또 다음은 저희가 그 병용요법으로서 또 똑같이 셀전에서 생산하고 있는 HDX6 억제제를 활용한 그 병용요법을 또 저희가 그 올해 6월달에 임상 시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is continued combination with other drug therapies, we're also looking at a new combination with adoptive T-cell therapy, which I'll talk about later in a moment. And then finally, we have completed preclinical studies with another vaccine, PVX-024, which are targeting the same antigens for a different patient group.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다른 여러 드러그와 함께 병용 시험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여러 그 치료법에 대한 임상 시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저는 T세포를 활용한 전용 요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똑같은 항원을 타겟팅하고 있지만 다른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또 PVX-024에 대한 저희가 그 전 임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as I mentioned, in addition to being overexpressed in multiple myeloma, we also found that a number of our antigens are also overexpressed in solid tumors. So let me talk about our next indication, which is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So here's an example of a preclinical analysis where we looked at the antigens in specific cell lines for breast cancer, prostate, colon, pancreatic cancer. And then we saw that especially two of our antigens are highly overexpressed in a number of cancers. And we decided to focus on breast cancer and specifically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그리고 그 저희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항원이 자발성 보수점에서도 바닥에 발현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형암에서도 그 바닥에 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고형암에서 어떻게 그 발현이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그 췌장암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표적으로 하고 있는 항원 중에 두 개가 바닥에 발현이 되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그 세포 주원들인데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유방암 중에서도 산증음성 유방암입니다. Next slide, please. So as you may know, breast cancer is generally broken into three categories, and we are focusing on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which is the most difficult cancer to treat because there are no real targets. As a result, patients are treated with older chemotherapies. 그 저희가 산중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방암에는 세 개의 그 서브타입이 있습니다. 그 산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타깃이 없고 실제로 나와 있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키모테라피 화학요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is an area of high unmet medical need, and particularly worrisome because it tends to appear in patients who are younger. 그리고 산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충족되지 않은 여러 니즈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이 유방암은 또 어린 나이에 진단을 또 받는 점이 또 다른 그 유방암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nd when it appears, it's a very aggressive cancer. And unfortunately, for those patients who are in remission and their cancer comes back, their prognosis is much worse than other types of breast cancer. 특히나 산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후가 좋아졌다가 다시 암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그 훨씬 더 그 결과가 나쁘다는 점이 또 다른 그 유형의 유방암과 또 다른 점입니다. Next slide, please. So I'm sure we all know someone who's been affected with breast cancer. It is one of the largest tumor types. 다음으로는 이제 유병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아주 그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에게 있어서 유방암입니다. And about 15% of all new cancers, all new breast cancers, are triple-negative breast cancers. 그리고 새로 발병되는 유방암에 있어서 15%가 바로 이 산중 음성 유방암입니다. And while you see a lower incidence of breast cancers in the Asian markets, what we are seeing as lifestyles change and diagnosis becomes better is that we're seeing the incidence in the Asian markets coming close, or at what you would expect, relative to the populations in the Western markets.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현재는 유병률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진단이 더 잘 되고 개선이 되고 또 라프스타리 또 병정이 됨으로 인해서 서구와 마찬가지로 이 유병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as you would expect for this large patient population,
It's a much more active clinical space for drug development. However, not too many cancer vaccines. 그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임상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치료법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Next slide, please. So we are currently engaged in 2 clinical trials in breast cancer, both in combination with checkpoint antibodies. 그 저희가 지금 현재 2개의 그 유방암 관련해서 임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병역요법이고요. 그다음에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활용한 병역요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One in combination with AstraZeneca for patients who are in adjuvant stage, meaning they have been treated, they've completed their treatment, and they're technically in remission. 그리고 그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임상 시험은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3주 음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This study is fully enrolled, and we expect to have preliminary results to the study in next year, 2019. 그리고 이 임상 시험에 대한 1차 결과가 2019년도 내년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The second study, in combination with Merck, also involves a checkpoint antibody. 그리고 두 번째로 참여하고 있는 임상 시험은 바로 머크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를 활용한 병역요법입니다. It recently started enrolling patients, and this is in a metastatic patient population.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그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가 된 그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d we- 현재 그 환자를 등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And we expect to have results for this study, preliminary results, in December of 2020.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한 1차 결과는 2020년도 12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this summarizes our current pipeline in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Both are phase 1 studies, one in an adjuvant patient population and one in a metastatic patient population. In addition, we have several plans for PVX410 in other solid tumors. 지금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임상 시험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된 상태, 안 된 상태를 환자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두 가지의 임상 시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o next slide, please. So I mentioned the solid tumors and also future development in new combination with adoptive T-cell therapies. Next slide, please. 그 아까 고령암에 있어서의 그 파이프라인 외에도 저희가 T셀을 활용한 다른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o our immediate plans are to continue the work that we've started in smoldering myeloma and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일단은 저희가 그 무중상 결핵성 골수종과 그다음에 그 선제 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As well as a new program in early-stage multiple myeloma in combination with the vaccine and adoptive T-cell therapy. 그리고 또 그 초기 단계의 결핵성 골수종에 대해서 저희가 그 PDX 410의 백신을 활용한 병역요법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And with the new collaboration with BioNixgene, we also hope to explore other options in solid tumors with our current vaccine, as well as our next generation vaccine, PVX024. 그리고 저희가 그 바이오닉스진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고령암에 있어서 저희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또 저희가 계획을 가져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의 새로운 유형의 백신인 PVX 동사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 시험을 하고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Next slide, please. I'd also like to highlight that the phase 1 trials that we have ongoing right now are in collaboration with a number of pharma partners. So 지금 현재 그 일상을 저희 다른 여러 제약사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o with smoldering myeloma, we are again working with Celgene for this new combination with an HDAC6 inhibitor. 그리고 그 무증상 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셀산과 함께 HDAC6 업데이트를 활용한 병역요법 시험을 하고 있고요. And as I mentioned, we're working with AstraZeneca and Merck in the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indications. 그리고 그 3주 음성 유방암에 관련해서는 제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머크사와 함께 병역요법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Next slide, please. So as I mentioned, one of the next opportunities for us is to combine the vaccine with an adoptive T-cell therapy.
And in this case, our approach is to isolate tumor-specific T cells, either from the patient or from a donor source.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치료법, 백신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바로 적은 T셀 요법입니다. 그러니까 T셀을 그 환자나 도너로부터 일단 분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And then we take those T cells and expose them to the peptides for the target antigens that we want the T cells to attack. 그리고 이 T셀을 수출을 해서 저희가 펩타이드를 통해서 이 T셀을 그 트레이닝을 시키게 돼서 저희가 표정하는 항원을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We then take this educated T cell population and expand it so that in the end we give back a large population of educated T cells as an infusion back to the patient. 그리고 이 T셀, 훈련된 T셀 같은 경우는 배양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많은 수로 그 개체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인된 T셀을 그 백신의 형태로 또 환자에게 다시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Okay. Next slide, please. Okay, so I'm sure many of you have heard about CAR T cells, and both CAR T cells and what we call tumor-associated antigen T cells follow the same principle. The difference being that CAR T cells are genetically engineered to look for a single target. Multiple tumor-associated antigen T cells actually train the T cells without engineering to look for multiple targets in cancer. 아마 그 적응 T세포 요법 관련해서 아마 카트-T 요법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동일한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그 카트-T셀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를 엔지니어링해서 활용해서 단일 표정만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멀티튜머, 다중 그 튜머 관련된 항원 T셀을 보시게 되면, 이 요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세포를 엔지니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표적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nd while CAR T cells have had a great deal of clinical success recently, 그 카티 요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is limited, is an expensive therapy, and it recognizes a single antigen on the surface of a tumor, and also has been known to cause very severe side effects.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표면 단백질에 있어서 그 아주 제한된 것만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The multi-tumor associated T cell approach has several advantages. 그리고 다중 튜머 관련된 항원 T셀 요법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I mentioned that it recognizes multiple targets, but it also recognizes targets on the surface as well as intracellular targets.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표적을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뿐만이 아니라 세포 내에 있는 그 단백질 항원도 인식을 한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like the peptide vaccine, we are basically using the patient's normal immune system response and just enhancing that response outside the body and then giving the expanded product back to the patient. 그리고 저희의 펩타이드 백신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요,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펩타이드를 그 포뮬레이션을 해서 다시 신체에 넣어줌으로 해서 이 신체에 있는 면역 반응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죠. So we think this approach has several advantages in that it avoids genetic engineering, decreases the supply chain complexity in that this can be an off-the-shelf product.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법에 있어서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은 그 유전 공학적인 조작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의 그 단계가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이 절감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And we think offers a unique opportunity both in the original T-cell product as well as long-term treatment with the vaccine.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T셀 치료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법에 있어서 큰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ext slide, please. So I'd also mentioned PVX-024, which has finished the preclinical evaluation for multiple myeloma. And this is another version of our PVX-410 vaccine. 다음은 PVX-024인데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전 임상 단계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고 있는 PBX410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is vaccine also targets the same cancer antigens as PVX410, 그 동일한 그 항원을 표적을 하고 있습니다. but for a patient population where the tissue type is actually dominant in Asian markets. 하지만 이 암 백신이 표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아시아인 내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세포 유형을 타겟팅한다는 점에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PBX410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Preclinical analysis of the PVX024 peptides indicate the immunogenicity, safety, and binding ability and stability are similar to PVX410. 그리고 저희가 그 PBX024의 전이상 결과를 보시면요, 면역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친화성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So next slide, please. So in summary, Oncopep is very excited to work with our new colleagues at BioNixgene to capture all of these opportunities, expand the development of the immunotherapy cancer vaccine, both as a vaccine and in combination with adoptive T-cell therapies, again, both in the U.S. market, in blood cancers and solid tumors, and internationally, I should say. 그리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오코팩은 바이오닉스진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 백신뿐만이 아니라 그 적은 T세포 요법이라든지를 활용해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 시장에 혈액암이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And with that, I'd like t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listening to the Oncopep story and look forward to hearing any questions you may have.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오코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질문 있으시면은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예, 도리스 대표로부터 온코펩 소개와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사항 질문은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고요. 앞선 도리스 대표의 설명과 같이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온코펩의 항암 백신은 면역 항암요법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항암 백신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른 요법인 칼티 치료법이나 항암 바이러스, 체크포인트 억제제 같은 치료법에 대해 반응률이 높고 치료 가격이 저렴하며 혈액암과 고형암 모두 치료 가능하고 그 효과 또한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임상시험과 최고 권위의 여러 학술지에 발표되어 검증이 완료된 PBX 백신 시리즈의 성공은 곧 항암 백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즉 암을 완치하는 백신의 가능성이 PBX 시리즈에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닉스진의 비전과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사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당사의 목표는 온코펩의 최대 지분 인수로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면역 항암 기업으로서 바이오 사업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당사의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온코펩 인수를 통한 유무형 자산의 활용입니다. 온코펩과 바이오닉스진은 신약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신약개발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 PBX024의 임상을 아시아에서 수행하는 일정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며 CRO와 임상 디자인에 대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버드 의대의 암연구 전문력과의 협업, 우수한 임상 수행 경험과 능력, 글로벌 의학 및 제약 네트워크 등 온코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영의 자산을 활용하고 공유하여 바이오닉스진만이 가질 수 있는 성장 모델을 확립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 연구개발 및 자체 기술력 확대입니다. 바이오닉스진은 바이오 사업부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온코펩과의 전략적 라이센싱을 모델로 하여 현재
온코팹이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고 있는 PBX410의 임상과 새로운 MTAA T셀 치료법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고 적응증을 확대 및 추가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아시안 인종에게 반응률이 높은 PBX024는 글로벌 임상을 수행함에 있어 바이오닉스진이 개발의 주체가 되고 온코팹이 이러한 성공적인 임상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며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우수한 성과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바이오닉스진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희 바이오닉스진의 비전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닉스진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추후 임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소요되는 자금과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상 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스케줄하고 소요되는 자금은 도리스가 설명을 하고 자금 조달 방안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believe the question was, where is the schedule for PBX 410 for the next phase 2 program, and how much is that going to cost? 질문을 하신 내용이 그 PBX 410에 대해서 임상 이상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 이상의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 건가요? So we are about to evaluate the new combination that I mentioned with adoptive T cells, and we expect that to take us through the end of this year, beginning of next year. And at that point, we would initiate the phase 2 clinical trial.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T셀과 함께 병용하는 요법을 저희가 지금 그 연구 중에 있는데요. 이게 올해나 내년에 끝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We would anticipate the clinical trial would be able to start within about 6 months at that period, and then the trial itself would take about 2 to 3 years to conduct.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6개월 정도가 있으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이상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We do hope that at some point during the phase 2 clinical trial that we'll have sufficient clinical data to compel a pharma partner to come forward and to help us take the drug further into phase 3 development. 그리고 이상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다른 파마사와 함께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임상 결과가 좋게 나타나면 저희가 상상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f we anticipate that we'll be treating about 100 patients in the phase 2 trial, we would assume the cost of that trial to be between $10 to $12 million. 저희가 지금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1,000만에서 한 1,200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리스가 저희 자금 스케줄을 말씀드렸고요. 자금 조달 방안은 지금 현재 해외와 국내 기관 투자자로부터 몇 가지 좋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가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할 이렇게 예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닉스진의 그 온코팹이 지분이 그러니까 10페이지에 보면은 42%를 인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은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The reason for so I was asked how we actually came to the valuation in the recent investment by BioNixGene. So it was an interesting point when we first started to speak to BioNixGene, which again was not too long ago, just a couple months ago. The company had recently decided to change our funding mechanism from a very small group of private investors and look outside that small group of private investors for a larger investor to help us take us to the phase 2 trial. So when BioNixGene approached us
and told us of our interests, we thought it was in both of our interests to present a valuation that made sense for both parties. And we thought we did that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to other companies at our stage of development.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저희가 그 바이닉스 진이랑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한 것은 그 몇 달 전이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원코팹에서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를 받을 때 전략을 조금 바꿨었는데요. 그러한 그 저희에게 그 많은 그 펀딩을 해줄 수 있는 그 대규모의 투자자를 찾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임상 이상을 시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이러한 니즈와 그 바이오닉스 진의 니즈가 함께 잘 맞아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투자자들과의 비교 분석을 위한 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한 끝에 저희 바이오닉스 진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So in addition to setting a valuation for the BioNixGene investment, we also conducted a third-party independent analysis to show comparable valuations for other companies at our stage. And then BioNixGene brought independent evaluators to look at that analysis and concur.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바이닉스 진에 의한 투자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저희가 제3자의 독립기관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를 했고 같은 그 단계에 있는 다른 회사도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또 바이닉스 진에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그 밸류에이션 했고요. 이런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바이오닉스 진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